안녕하세요. 광남고 학생 여러분.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근데 전반사랑 광통신을 배우려면 우선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파동의 굴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나왔었는데 교과서에 나왔는데 뒤에서 배운다고 그냥 넘어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넬의 법칙입니다. 이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이걸 증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스넬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파동이 빛이라고 할게요. 그냥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빛이 진행하는데 원래 빛은 직진해야 되는데 같은 매질에선 직진하지만 다른 매질에선 얘가 직진하지 않고 꺾입니다. 방향이 이렇게 꺾여요. 이 꺾이는 현상을 이걸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굴절이라고 하고 이 매질, 두 매질의 경계랑 수직을 이루는 이 선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법선이라고 해요. 이 법선과 입사된 이 광선과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 I 라고 하고 법선과 굴절된 광선이 이루는 요 각도 이걸 굴절각 R이라고 하면 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요. 이게 매질 두 개가 항상 이 두 물질이라면 물에서 공기라든지 이렇게 두 물질이라면 항상 사인 굴절각분에 사인 입사각은 항상 어떤 값을 갖더라? 일정한 값을 갖더라. 일정한 값을 갖고 일정한 값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굴절률이라고 정의했어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분수로 써보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고 정의했고 이게 값이 항상 일정해지더라. 근데 이렇게 일정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매질 사이에 파동이 지나는 속력 차이 때문이더라. 매질 1에서의 속력, 매질 2의 속력분의 매질 1의 속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이걸 알아냈거든요. 이걸 오늘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넬의 법칙이고요. 또는 굴절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증명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선 여기서 법선과 두 매질의 경계는 뭐다? 수직이다. 이거 먼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못 들었을 텐데, 자, 파면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할 건데요. 물결이 출렁출렁 거린다고 해봅시다. 출렁출렁 이게 가면, 이 위상이 같은 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뚝 잘라놓은, 여기 보세요. 입체적으로 보면, 위상이 같은 요 지점을 뚝 잘라서 본 요 면 있죠? 요 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면이라고 해요. 이 파면은 요 물결이 진행하는 방향과 항상 뭘 이룰 수밖에 없어요? 수직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파면과 이 파면 사이의 간격, 이 간격 보니까 마루랑 마루까지 거리죠? 이게 파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안 상태에서 오늘 증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빛이 이렇게, 한 광선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다가 이렇게 꺾여져서 굴절돼서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선이 바로 뭐냐면 파면이에요. 파면이니까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매질 1에서의 파장 람다 1이 될 수밖에 없고 이때의 속력을 V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서 매질 2로 이제 내려가서 매질 2에서는 지금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이 촘촘해졌죠. 파장이 짧아진 겁니다. 왜 짧아졌을까요? 속력이 느려졌기 때문이죠. 이때의 속력, 매질 2의 속력을 V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매질원, 입사된 광선과 법선과 이루는 각도, 이게 입사각이죠. 입사각이 I, 그 다음에 굴절각이 R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 사인 R분의 사인 I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인 R분의 사인 I를 구하려면, 사인 I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게 지금 빛이 진행하는 방향, 그 다음에 얘가 파면이니까, 여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이어서 얘는 직각삼각형이고요.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얘랑 이 입사각 I, 이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죠?
매질과 매질의 경계와 그 다음에 법선과 이루는 각도니까 얘가 90도입니다. 그런데 한편 요거와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 각도 있죠. 요 각도가 이루는 이 각도를 더해도 몇 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돼요. 얘랑 더해도 90도, 얘랑 더해도 90도.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i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삼각형에서 sin i를 구하는 거예요. sin i 구하려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이거분의 어떻게 되죠? sin i 구하려면 이거분의 이거가 되죠. 그렇죠? 이거가 되죠. 그래서 sin i는 a d분의 뭐가 돼요? b d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 굴절각 R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진행 방향이고 얘가 파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90도입니다. 근데 요거 선생님이 X로 한 요 각도를 볼게요. 요 각도랑 R이랑 X랑 R이랑 더해야지 90도인데 한편 X랑 여기 있는 각도 있죠. 요 각도랑 더해도 90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매질의 경계랑 법선과 이루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 각도가 R이 됩니다. 또 한편 이 삼각형 ACD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sin R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sin R은 어떻게 된다? 이거분의 요거가 되죠. sin R이 여기 있으니까. sin R은 그래서 A, D분의 여기서 보면 AC가 되죠. 근데 AD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약분해 보면 AC분의 BD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으로 가볼까요? BD가 어떤 거리예요? BD가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람다가 된다. 위에 매질 1에서의 파장이니까 람다 1. 그 다음 밑에 보면 A랑 C 역시 밑에 매질 2에서의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람다 2라고 볼 수 있다. 근데 한편 B에서 D까지 간 시간과 A에서 C까지 간 시간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요만큼 간 거고요. 얘는 이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거죠. 꺾여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간 시간, 여기까지 간 시간이 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주기 동안에 간 파장, 이거 우린 뭐로 고칠 수가 있냐면 V2, 얘는 V1으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증명이 다 됐죠? 자, 결국 그러므로 sin R분의 sin I는 람다 2분의 람다 1. 이거는 V2분의 V1. 이거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그래서 매질 N1, 2 이렇게 나타낸다.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R이 R보다 작다. R이 R보다 작으면 이 값은 커지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람다 1과 람다 2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거꾸로 써볼까요? 다시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를 세타 1, 이걸 세타 2라고 할게요. 세타 2가 굴절각입니다. 이거 지우고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굴절각, 세타 2가 세타 1보다 작다. 이게 더 작아요. 얘가 더 커요. 그럼 여기 뭐가 더 커야 돼요? 람다 1이 람다 2보다 더 커야 돼요. 그 다음, V1이 V2보다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N은 어떻게 될까요? N2, N1. 반대로 되어 있죠. N2가 더 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식으로도 뭐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요. 굴절률이 크다는 건 속력이 느리다는 거고, 속력이 느리면 그만큼 그 매질을 통과하는 각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럼 파장이 짧아진다. 어떤 시간 동안에 간 파장이 짧아진다. 여기까지 알아둡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